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9일날 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갔는데 용산 대통령실에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왜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 제가 보기에는요,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가장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동안 기자회견 또는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그 방식들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큰 공감을 받는 데는 실패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민들 공감을 못 받으면 이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지금 제일 뜨거운 감자가 김 여사에 대한 특검, 그 다음에는 이제 최상병 특검이 아니겠습니까? 등등 이 민정수석 씨 부활이라든가 이제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이번에 공감을 못 받으면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고민의 수위가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의 이런 이 굉장히 움직임, 이 부단한 그런 움직임을 이 고민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요즘 말이죠,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이 이거 뻔한 건데 완전히 이런 꼼수를 벌이니까 참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도대체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쇼하는 것도 이게 한두 번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한두 번인데 이거 심각한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원희룡 부인이 이제 정신의학과 교수잖아요. 서울의대 출신에. 이게 소시오패스라고 했는데 이거 소시오패스하고 바로 이 부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뭐냐? 요새 말이죠. 의원들한테 뭘 묻고 다니느냐? 내가 연임했으면 좋겠어요? 요걸 묻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쇼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민주당 내 분위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쇼하는 게 뭐냐? 예. 이건 이제 연임 쇼고요. 또 이 김혜경 동행 쇼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느닷없이 김혜경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자, 벌써 대선 준비 작업 제1탄을 쏘아 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제 9일날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를 불렀는데요. 백은종이가 또 요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나오지 않는답니다. 연기를 요청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특수통 3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검찰 내부의 움직임 또 이 관전 포인트 핵심이 뭔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결국 이철규가 불출마했다. 자, 근데 이 이철규 이 사람 마음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국민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그래서 좀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그러지 않아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나오려면 처음부터 나오겠다. 안 나오려면 충분히 입장이 내렸죠. 안 나오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난 나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은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너희들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보도하지 마. 폭탄을 던져놓고서 꼭 그때는요. 나오겠다는 마음이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는 거야. 이런 이 해석이 가능한 SNS 글을 올려놨어요. 근데 오늘은요, 나 이미 안 나오기로 마음이 정해져 있을 때. 참, 저도 이철규 의원 다시 보게 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본론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래대로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9일날 발표하게 될 이 화법.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대통령실은 제일 큰 지금 이제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총선 직전에 대국민 담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의료 인력 증원 문제에 관해서. 자, 그런데 그 당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가 무려 4,000자 51분 이렇게 됐는데 이게 거꾸로 역풍이 많이 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2,000명 이거 정당성, 이게 과학적으로 추계가 나오게 된 근거. 이렇게 해야 이제 2,000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동의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 숫자를 거론하면서 2,000명 이거 확대하는 거 이게 불가피성, 정당성 요거를 역설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이제 이 공감대를 넓히기보다는 역풍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이 2,000명 숫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설득 논리를 만드는 건데 반대로 끝나고 나서는 말이죠. 역풍이 많이 부니까 숫자에는 매몰되지 않겠어. 요렇게 입장 전환했지만은 벌써 때는 늦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사안이 훨씬 더 뜨거워요. 자, 해병대 사건,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이 백 문제, 그 다음에 민정수석실 문제, 제2부속실 문제 등등
지금 많은 날카로운 현안들이 지금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의 질문, 요거에 대해서는요, 일체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을 다 다루는데, 뭐 정치 15분, 무슨 뭐 경제 10분 이렇게 나누지 않고, 기자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 전부 싹 다 질문하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답변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두 발언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 발언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이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법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왜냐면 윤 대통령이 이제 다변가, 이건 다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말을 시작하면 그냥 청산누수를 쫙 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유의 이제 윤석열 특유의 대통령 특유의 이제 화법인데 이게 별로 이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천자의 의료개혁 담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하고 이제 그 회동, 여기에서도 야당에서 나오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윤 대통령 답변이 너무 길더라. 85대 15%였다. 요렇게 그 공격을 하고 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공감대를 넓히는,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넓히는 그런 이 화법, 요거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말이죠. 이제 민정수석실과 관련해서도 요거는 이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 이제 내정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뭐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때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 딱 해놓고 2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거. 이것도 이 비판을 위한 비판 항목에는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제2부속실도 그렇고요. 굉장히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보기에는요. 그야말로 이제 이 화법, 물론 중요하죠. 그 화법의 가장 기본 출발점은 지금 이제 저자세, 그죠?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저자세, 로키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실, 공과에 관해서 이 잘못을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돋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바른 방향, 옳은 방향인데 아직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야당 쪽으로부터 억울하게 비판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이 당당성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총선에서 졌다고 그래갖고 전부 구구절절이 그야말로 이 야당의 지금 공격과 비판이 쉽게 얘기해서요, 말이 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말이 되는 거 있어요? 하나도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야당의 일방적 정치 공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윤 대통령 다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한테, 왜냐면 이번 뭐 성적표를 받았는데 뭐 F학점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민주당한테 민주당 조국한테 190을 쳤으니까 완전 참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가 공부를 잘못했습니다. 공부 방향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 이런 걸 딱 밝히되,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제대로 아직 공감을 받고 있지 못하면서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원수로서, 행정 수반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야당의 정치 공세에 그냥 쉽게 무너져가는, 그런 쓰러져가는 나무가 아니다. 버틴다 말이죠. 이 강풍에 버틴다. 이 단단한 결기도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줘라. 저는 그렇게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이가 요새 이상한 일을 쇼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 중앙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중앙일보 보도 제목이 뭐냐? 당대표 연임해도 되겠나? 이게 요즘 질문을 의원들한테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근데 물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재명이 연임론이 도대체 언제부터 나왔냐고요? 총선 끝나자마자 연임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나왔어요. 한 달 내내 나왔는데, 이재명의 측근 보좌진들이 이재명이 연임하면 어떻겠어, 이런 의견을 알게 모르게 묻고 다닌다.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당내 부르기도 안 해야 되겠고, 그리고 국민의 정서도 안 해야 되겠고, 이거는 필요한 절차라고 봐요. 그런데 이재명이 본인이 묻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쇼하는 거죠. 뭐냐? 나는 민주적 리더다. 지금 이제 이재명 독주, 이재명의 독재, 독선,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사당화 현상이 아주 고착됐다. 이런 게 이제 비판의 큰
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판의 맥을 좀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 하면 독선, 고집 뭐 이런 걸로 지금 이제 이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리더십하고 이재명의 리더십을 차별화시키는 전략 차원에서도 이제 의견을 묻는 그런 형태, 양식,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꼼수고 참 수준 낮은 쇼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당연히 이미 말이죠. 이재명의 측근들 우선 홍익표가 최근에 이 반복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홍익표도 말이죠. 이 방송에서조차도 이재명이가 연임하는 거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연임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까지 밝혔고, 그리고 후임 당대표가 누가 오든 간에 무엇인가 잘못되면 당의 최대주주인 이재명 탓이라고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랬더니 이재명이도 그럴듯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홍익표도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연임이 좋습니다라고 이 건의를 했다는 것도 밝혔지만 그 이전에도 이 언론에 나와서 이재명의 연임은 불가피하다. 연임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박찬대도 원내대표가 딱 당선되고 난 이후에 언론에 공개적으로 그 연임이 훨씬 더 낫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미 말이죠. 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재명의 연임은 완전히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당대표 나오겠습니다. 눈치 없이. 이럴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자, 김부겸 총리가 나온다고 하겠어요? 지금 박지원이가 나온다고 했어요?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어요. 왜? 지금 이재명한테 찍혀버리면 한마디로 그냥 골로 가버리잖아요. 누가 여기에 나오려고 하겠냐고요. 그런데 뒤늦게 한 달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연임해도 되어요? 이렇게 묻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쇼냐.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역풍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 1극 체제로 이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는요, 총선이 끝나고 당이 가장 역동적이어야 하는데, 요 시기에 지나치게 한 목소리만 나오는 거, 이거 국민들은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없진 않지만, 대놓고는 얘기 못 한다. 대놓고는. 무서워가지고. 예, 공포정치. 김정한이 얘기하는 공포정치를 지금 이재명이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모두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예. 이런 리더십하고도 차별화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 김정은한테 배운 것 같아요. 공포정치. 예.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러면 누가 당대표를 연임했냐? DJ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95년도 9월부터 97년도 5월까지 이 새정치국회의 총재를 지났는데요. 2000년 1월까지 총재직을 연임한 바 있어요. 예. 자, 이게 이제 삼김 시대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건데, 지금 그리고 문재인이도 말이죠. 2015년도 2월에 45.3%의 지지율로 당 대표가 됐지만은 계파 갈등으로 인한 극심한 당 내분 때문에 11개월 만인 2016년도 1월 달에 대표직을 내려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재명이가 연임을 하면 말이죠. 2027년도에 대선에, 당연히 대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법 리스크로 이제 이 피서권이 박탈되지 않는 한. 그러면은요, 1년 전인 2026년도 3월까지는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0년 3월까지. 그런데 지금 2024년 8월이잖아요. 그러면 2026년 8월까지 이제 당 대표를 할 수 있는데 5개월 먼저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다. 예. 이거 그러면 그때 되면 민심이 말이죠.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당내에서도 이제 우려 반, 기대 반인데 지금 여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느냐. 그러니까요, 전부 이 구구절절이요, 명비어천가로만 나오고 있어요. 조정식 대표 연임에 대한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당의 구심점은 늘 유력 대권 후보였다. 그 다음에 정성호 당내 통합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국회의장 후보로 지금 나오는 거론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명비어천가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 이런 정도가 되면 민주당도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 도 아니면 뭐로 가는 거죠. 사법 리스크를 걸려갖고 피선거권 박탈나면 한 칼에 무너진다. 요런 이 최악의 시나리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각종 대책을 여권에서는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이재명의 쇼가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 쇼는요, 김건희하고 손 붙잡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를요, 지금 이제 과감하게 이재명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공표하고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어린이날 행사인데, 어린이날 행사 때 이 김혜경이하고 말이죠, 완전히 무슨 대선 전초전 예행 연습하는 것 같은 지금 동행 모드로 돌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혜경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법카 의혹이 제기되면서 딱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제 이번 선거를 압승을 하게 되니까 이제 기가 사른 거죠. 그러니까 김혜경에 대한 법카에 따른 이 이미지 손상, 그 네거티브한 이미지, 이런 거 이제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Only my way. 그래서 2027년도 대선까지 그냥 고 하고 간다. 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022년도 대선 때 법카 유용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3개월 만에 지금 이제 공개적인 활동으로 돌아섰다. 그래서요, 바로 이제 어제가 되겠습니다. 인천 어린이날 행사인 어린이놀이 축제하고요, 계양 아라온 행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 내내, 이런 행사 내내 이재명하고 같이 다니고요, 주민들하고 이제 사진도 찍고, 또 의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손도 잡고, 이러면서 이재명의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중계 방송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재명의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재명은요, 부부가 행사장에 나와본 건 대선 끝나고 나서 처음이다. 2년이 훨씬 넘은 것 같다. 그래서 어린이 만나는 건 역시 즐거운 일이다. 이러면서요, 그 김혜경이한테 의견을 물어요. 당신은 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 김혜경은 살짝 또 웃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연출된 쇼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당 안에서도 이제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는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된 점이 소명됐다. 자, 그래서 이제 당 일각에서는요, 이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활동을 이어가는 것하고는 상당히 대비시켜서 차별화시켜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작전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2일 날이죠. 이 공직선거법 위반 4번째 재판에 나왔는데, 그때 이재명 이 개딸들이 김혜경은 청렴하다, 여사님 힘내세요, 요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까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이죠, 또 이 김혜경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파 이 지지자들과 좌파 지지자들 법정 앞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그런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검찰의 수사 분위기인데, 자, 김혜경 김건희 여사 이 파우치, 요거에 대한 이 수사의 강도가 지금 세지고 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빠르고, 그게 신속하고 철저하고 이런 수사를 해라. 그리고서 전남 수사팀을 꾸려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일부에서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이 전남 이 수사팀을 하면서 형사 일부 검사 1명 이외에 4차장 산하 반부패 3부에서 1명, 공정거래조사부에서 1명, 범죄수익환수부에서 1명, 그래서 3명을 추가로 받아서 검사 4명의 전담 수사팀이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강도 높은 수사지만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일 날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도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고발자, 이 고발인, 그러니까 이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요런 사람들을 조사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이제 백은종의 경우에는요, 지금 5월 20일 이후로 좀 연기하고 싶다, 이런 일정을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고발을 또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 조사를 받겠다. 그래서 이제 9일 날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을 고발했거든요. 잠입치저형으로 나가 이제 주거침입, 우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이걸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자만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지금 이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고발해봐야 별 볼 일 없다. 쉽게 얘기해서. 왜? 지금 이 김영란법에 따르면은요, 이러한 이 뇌물을 말하자면, 최재형이가 문제지, 이 선물을 받은 배우자, 더군다나 배우자는 이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인데요. 이 제한 규정이. 이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금지는 돼 있는데, 받으면 이렇게 처벌한다. 처벌 규정이 없어요. 처벌 조항이 없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을 처벌하는 거, 왜냐하면 윤 대통령도 고발이 됐거든요. 직무 관련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직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려면 배우자의 금품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했다. 이래야 직무 관련성, 뇌물 뭐 이런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그리고 이제 최재형이가 몰카까지 찍어서 난리를 친 거, 이런 거를 보면은 윤 대통령이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의 사전에 이것을 인지했겠느냐? 이건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신고 직무 관련성이 그런 게 한마디로 이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신고 여부도 지금 이제 이 중요한 또 수사의 초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 안 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그러면 대통령이 기관장이잖아요. 그 본인이 기관장인데 이럴 경우 법리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이 사건도 결국은 이 최재형이, 그 다음에는 이 서울이 소리 쪽 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철저한 이 김 여사의 이 백과 관련 특검 주장은 아주 정쟁 유발용이 분명해 보인다. 요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이철규는 출마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녁까지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파전 송석준 이천, 이종배 청주, 그 다음에 추경호 대구, 요 3파전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철규가 말이죠,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는 당초부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출마를 권유하셨지만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 오로지 좋은 분이 원내대표에 선출되어 잘해주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적임자를 모셔달라는 말로 완곡한 불출마 의사를 표명해왔다. 그리고 변수가 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침묵해왔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요, 참 이철규 의원 참 좋은 사람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 좋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뭐 온갖 좋은 보직을 다 받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일관된 연장선상에서 이 출마 여부를 갖다가 일관되게 발표해 왔으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당초부터 출마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딱 잘라서 나는 출마할 의사가 없습니다. 좋은 분들 계속 나오십시오. 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랬으면 처음부터 구인난이니 어쩌니 이철규가 어떻게 나오냐, 왜 안 나오냐, 나오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전혀 나오지 않았겠느냐. 생산적인 논란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비생산적인 논쟁만 키운 장본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아쉽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철규 의원, 본인이 만약에 의사가 있다. 앞으로 임기 4년 동안에 3번 더 남았어요. 계속 나오십시오.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왜냐하면 제가 볼 때요, 지금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이 전세를 바꾸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수세가 아니라 공세를 쳐야 돼. 자, 그래서 그 공세적인 국면을 이끌어가는데 본인의 능력과 그리고 마음의 자세가 부합한다. 그럼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때 한번 때를 기다려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